네, 아, 교직은 천직이다. 잘 들으셨나요? 사실은 제가 이 교직은 천직이다 이걸 수업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제가 첫 여러분들 만나자마자 이렇게 교직은 이렇게 천직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아주 좀 나름 멋있어 보이는 이런 걸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영 어색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직은 천직이다 이런 말을 제가 수업 상황이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도 좋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색함이 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는 교직은 천직이다 이런 좋은 이런 강의보다는 지금 저 교수님 스타일 어떨까? 야, 한 학기 완전 잘못 만나가지고 폭탄 맞는 거 아닐까? 라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어도 어색한 웃음을 웃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항상 지금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서 그렇진 않지만은 우리가 보통 학기 중에서는 제가 이렇게 또 개그를 합니다. 야, 이 요맘때처럼 수강 신청하고 하는 이 갓 개강 신청하는 시간에는 지금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난리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야 허경석 교수 수업 어떻더노 하면은 야 죽겠다 막 꿀이다 막 들어라 막 완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르르 몰려가고 또 아니면 야 막 절대로 듣지 마라 완전 폭탄이다 완전 막 발목 잡는다 뭐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고생이다 이렇게 해서 또 한 사람도 없고 하는 이런 경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걸 위해서 제가 반드시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해 줘야 되는 게 또 중요한 첫 시간의 임무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소개해 주는 시간을 바로 지금 가지려고 하는데 아까 간단한 뭐 그런 소개 말고 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잘 앞으로 한 학기를 할 교수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마음의 다짐도 한번 가져보고 또 들어보고 정 아니면은 빨리 수강 정정을 해야죠. 여러분들 수강 정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강 정정 지금 2주를 온라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열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도 거짓됨 없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고 뭐 선택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뭐 개그 비슷한 것보다는 어, 제 어떤 소개해주면서 여러분들을 첫 시간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건 또 어떠냐라는 어떤 이런 차원의 수업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서 야, 제 이름을 알았다고 해서 저를 알았다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첫인상을 보고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합니다. 근데 첫인상을 보고서 이 사람을 안다라고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만일에 첫인상 보고 어떤 사람을 알 수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유리하죠. 키 크고 잘생겼으니까. 또 이렇게 좀 싱거운 소리도 하는데 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제일 그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철학, 인생 철학을 한번 들어보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충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하고 수업 상황에서는 직접 그 사람의 여러분들에게 질문, 질의응답을 통해서 뭐 이런 철학이 있느냐 뭐 하고 물어보고 대답을 가지고 이런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음, 만일에 이게 지금 우리가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석 체크를 할 때 이 영상을 듣고 난 뒤에 뭐 복습
비슷한 개념으로 출석 체크를 제가 한다고 그랬는데 뭐 이런 걸 적어도 됩니다. 내 만화의 철학을 저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보고서 형식으로 또는 레포트 형식으로 제출하면 그런 방식이 출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시고, 자 그러면 제 철학, 그런 걸 위해서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 잠시 제 철학을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왕이면 제 철학을 얘기해 주면서 저는 아주 재미나고 아주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감동적인 얘기까지 곁들여서 제 철학을 얘기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아주 감동적일 겁니다. 감동적일 테니까 들으시고 꼭 박수 정도는 제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박수 칠 준비? 네. 근데 사실은 어떤 사람의 철학이라는 것은 물론 제 수업에서도 뭐 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의 철학이라는 것은 자신이 잘 지키고 실천하는 건 또 철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익숙한 거니까. 철학은 어떤 거냐 하면 자기가 늘 지키고 실천하고 싶지만 번번이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실패하거나 또 이룩하지 못하거나 번번이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향하고 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가 바로 철학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철학이 제게도 있는데 저는 재미난 얘기까지 곁들여서 이제 할까 합니다. 먼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즐겁고 감동적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 흔히 봄에는 강남에서 뭐가 돌아온다고 그럽니까? 그죠? 네. 제비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급한 제비 한 마리가 강남에서 너무 일찍 돌아온 거예요. 굉장히 이른 봄에. 실제로 제비는 뭐 초여름이나 여름, 늦봄이나 초여름에 오죠. 따뜻할 때 오는데 성급한 제비 한 마리가 요즘과 같은 이런 아주 추운 꽃피는 춘 3월에 온 거예요. 어떨까요? 그죠? 춥죠? 낮에는 그럭저럭 날만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제비가 날다가 더 이상 날지를 못하고 땅에 떨어져서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소 아시죠?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다가 마침 똥을 쌌는데 그 제비 위로 싼 거예요. 어떨까요? 네, 따뜻하겠죠? 보통 일상의 생활에서라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똥칠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나요? 안 있죠. 막 멱살 잡겠죠. 네, 그러나 그 경우는 다릅니다.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제비가 똥의 온기에 힘입어서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짹짹짹짹짹짹짹 즐겁게 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누가 고양이란 녀석이 제비의 노래소리를 듣고 다가가서 똥을 걷어치우고 제비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네, 이야기는 이게 답니다. 재밌죠? 감동적이죠? 박수 치셨나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 막 학생들 노래 봅니다. 그럼 학생들 와 하면서 박수 칩니다. 썰렁했죠? 네, 썰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철학과 관련된 얘기다라고 제 아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철학하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철학은 어쩌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시시하고 썰렁한 이런 얘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교훈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다 철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개그도 이런 경우에선 개그도 하는데 또 이 상황에서는 개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한번 이 시하고 별로 재미없는 이 제비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교훈이 될 만한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또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뭐 왜 그 얘기를 보면 뭐가 떠오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뭐 어떤 사람은 뭐가 떠오른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인생 무산이니 또 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느니 뭐 아니면 뭐 인생지사 세옹지마 뭐 이런 얘기도 뭐 생각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얘기가 썰렁했죠. 자, 그러면 그 이야기 자체에서 제안해서 그 이야기 자체만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가 제비에게 똥을 쌌다고 그랬습니다. 그 경우로 해석을 해보자면 나한테 똥을 싸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일, 어떤 대상이 다 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적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한테 지금까지 똥칠을 했던 것처럼 보였던 사람 다 적이었던가?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 경우에는 혹시 없습니까? 혹시 뭐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 뭐 좀 뭐 놀려가면 막 해가지고 공부하라 하면서 그래가면 내가 빨리 막 독립을 해야지 지구석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아무튼 막 독립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가 없으면 얼마나 내가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 하죠. 다 적이었던가요? 아니죠. 아주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이죠. 저도 있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 정말 힘들었습니다. 석사 박사 공부하면서 정말 막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늘 빌었습니다. 제발 좀 어디 좀 안 아프시나 뭐 정말 우리 지도 교수 때문에 내 인생 완전 망했다 뭐 이런 수없는 고뇌를 했는데 지금은 반대죠. 오히려 굉장히 잘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고양이의 경우로 한번 해석해 보자면 나한테 있는 고양이의 경우로 보자면 나한테 있는 똥을 걷어 치워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일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동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죠. 나한테 있는 똥을 걷어 치워버리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 다 좋은 동지였던가? 여러분들은 혹시 있습니까? 저는 제가 또 이런 계획을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있는 똥을 걷어 치워버리는 건 줄 알았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또 개그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좀 덜 설렁해졌나요? 근데 이왕이면 이 이야기가 좀 철학다운 철학이 되려면 좀 더 근사하게 포장을 하면 진짜 철학 같아 보입니다. 이런 얘기가.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가? 바로 이런 무게감 있는 삶, 교육 이런 데에 그 이야기를 적용해 보면 진짜 그럴듯해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먼저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 인생에 누구든지 좋은 삶을 꿈꿉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잘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 좋은 삶이냐라고 물으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죠? 근데 대개의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이 좋은 삶입니까? 잘 사는 삶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 즐겁고 재밌고 신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좋은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제 철학에 비춰보면 하루하루 즐겁고 재밌고 신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삶이 다 훌륭한 삶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공감합니까?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도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늘 즐겁고 재밌고 막 재밌고 그냥 휴대폰만 하루 종일 만지고 했던 하루 어떻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아닐 수도 있죠. 무료하고 지루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뭐 이런 생각 아마 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삶이 그럼 나쁜 삶입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뻔하지 않아?
늘 하루하루 힘겹고 고난에 차고 고통에 차고 뭐 여러분들로 치자면 뭐 알바하랴 등록금 보태 쓰랴 용돈 벌랴 뭐 힘들죠 공부하랴. 그러면 이런 생각합니다. 왜 나는 우리 집은 이렇게밖에 안 돼서 내가 이렇게 고달프게 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모님 탓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철학에 비추어 보면 하루하루 힘겹고 어렵고 그 고뇌에 찬 이런 삶들이 다 나쁜 삶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좀 그럴듯해집니까? 좀 덜 설렁해졌나요? 그렇습니다. 내한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다 나쁜 게 아닐 수 있다는 이런 우리가 생각을 그 철학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사실 공부만큼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제가 또 우스갯소리로 개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싫어하는 형태의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면서 소위 자기계발이라고 하면서 뭐 공부가 제일 쉽다느니 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제가 아주 싫어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한편 이해하지만 틀렸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게 뭐 저랑 다른 의미에서이겠지만은 이런 경우 뭐 집안 형편이 어려서 막 막노동 해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공부해서 그래서 성공 시다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공부할 때가 그게 그나마 제일 쉬웠다 이런 얘기로 하면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편 이해하지만 틀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에 성공하는 데 유리한 공부가 공부의 전부라면 맞을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입시에 유리한 공부가 공부의 전부라면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부는 미안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한치 앞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마음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공부입니다. 근데 공부가 제일 쉽다뇨. 그건 좀 다른 의미로 치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쉽게 배웠던 아주 조그만 지식들, 사소한 지식들 있죠. 그런데 이런 지식들을 많이 공부해서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껍데기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뒤져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지구는 둥글다? 뭐 피타고라스 정리? 형들 뭐 이런 거 쉽게 배웠죠. 그러나 여러분들 역사를 뒤져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배웠던 이 조그만 지식 하나를 만들거나 그걸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겨운 경우가 역사를 지금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지식들을 공부를 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쉽다고요? 껍데기면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헛소리다. 그건 너무 오만한 소리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면 늘 선생님이 뭐 쉽게 가자 하면서 뭐 그렇게 요구하는 학생들 뭐 조금만 재미하고 뭐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은 뭐 강의 평가 안 좋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제가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만날 때 참 철없을 때였는데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수강 신청할 때 이제 야 어떤 수업 어떤 교수가 좋더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야 이 교수님 수업 꿀이다 막 죽인다 하고 해서 좀 철없을 때 친구 따라서 갔습니다. 강의실 갔더니 막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좀 거짓말 조금만 못하자면 3주에 한 번씩 휴강입니다. 레포트 있을까요? 없습니다. 출석 못 부르면 출석 부르다 2시간 나가는데요. 그래서 대충 수업 시간에 잡담 비슷하게 했다가 시험 때 돼서 시험 문제 힌트 가르쳐주고 좋은 점수 주고 맞다 교수님이죠. 그러나 수업을 듣고 난 뒤에 굉장히 제가 좀 비참했습니다. 야, 내 이런 수업 들으려고 내가 대학에 왔나? 그러면서 반성을 하면서 다시는 그런 수업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교수님 굉장히 인기 있죠. 반대로 밉생의 교수님도 있죠. 혹시 누구세요? 혹시 주변에 계세요? 그런 수업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레포트 빡빡하죠. 칼이죠. 수업 칼이죠. 빡빡하죠. 레포트 폭탄이 나가죠. 학생들을 시끄럽합니다. 그런 사람이 밉생의 교수죠. 그러나 제 철학에 비춰보면 그런 수업이 다 나쁜 수업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제 삶과 교육의 어떤 철학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합니다. 이쯤 되고 난 뒤에 여러분들 굉장히 낯빛이 굉장히 굳어졌다 이런 얘기합니다. 특히 수업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아직 남았습니다. 저는 어디에 속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혹시 전자를 기대하고 수업을 기대했다면 여러분들 수강정정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전자와 같은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원래 인생 스케줄로 하면 이 자리에 있을 경우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출신이 여러분들 같은 학부 전공은 전자공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좀 사연이 많겠죠. 아무튼 그 좋다는 전자공학을 버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 뭔가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후자냐? 저는 정말 후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아주 막 굉장히 강도 있는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후자냐 하면 글쎄 저는 자신 있게 후자라고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제가 후자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주 레포트를 낼 겁니다. 매주 레포트를 내고 전부 피의 태평양을 만들어서 다시 써와 다시 써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 강좌 수업 하나만 하더라도 저는 많은 시간을 피드백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는 수업은 모든 수업이 과제식의 성적 평가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일단 학생들이 버텨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막 조금만 레포트 더 넣으려고 하면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틸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이렇게 잘 저랑 합의를 해서 제 강도를 정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선배들, 여러분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는 학생들도 다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낼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또 사실은 첫 시간부터 교수가 제 수업 널널합니다. 뭐 그냥 날로 먹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힘들더라 열심히 해보자 하는 게 또 제가 당연히 해야만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고 열심히 하시면 제가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제가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어떤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삶의 세계, 교육의 세계를 보여줄 자신은 있습니다. 제가 그런 평가는 늘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신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이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열심히 하실 준비는 됐죠? 화이팅입니다.